시운법과 12신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운법이라는 것은 알고자 하는 사람의 생년월일 필요 없고 오직 그 태어난 사람의 그 당시의 시만 가지고 알고자 하는 해와 달, 그날의 일진을 시까지 이렇게 알 수 있는 운세풀이법으로서 가장 편리하고 쉬우며 활용 가치가 많은 그 운세 판단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운법에 12신살이라는 그 당시의 행동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12신살을 추가해서 우리가 운을 판단하면은 리얼하게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그런 사주풀이법으로서 먼저 12신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신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주팔자에도 많이 적용되는 그런 풀이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주팔자가 이렇게 신묘에 월의 신축에 기사에 계유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의 원래에 처한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봤을 때 원래가 무술년이잖아요. 무술년이면은 이게 지지를 이 12신살은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입니다.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에서 이 지금 이 술이라는 이러한 환경이 왔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지금 환경에 처해 있느냐 보려면은 자기 일지에 밑에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의 삼합은 사유축이니까 술 같으면은 이게 지금 반한살이라 이거예요. 반한살. 이 사람의 원래 처한 환경은 반한살에 이러한 그 주변 환경이 와 있다. 반한살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의 안장이라 그러죠. 우리가 장군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말 안장에 치장을 해서 말 안장에 올라가서 탈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 위치에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사주에서. 그러면은 원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대입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이게 술이 왔을 때는 삼합을 항상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12신살은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로서 삼합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삼합을 자 그러면은 술이 왔으면 인호술이다. 인호술이니까 묘 같으면은 인묘 연살이죠. 연살이고 지살의 뒤에니까 연살이고요. 축은 요게 축인이니까 지살의 앞이니까 천살이고 사는 오의 앞이니까 망신이고요. 망신. 유 같으면은 유술 육해살입니다. 육해살. 학해살의 앞에는 육해살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남명인데 건명으로서 지금 시가 음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추나 추동으로 가는 거죠. 춘하 추동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의 지금 처한 환경은 지금 봄에는 연살, 봄에 인기가 좋다. 인기살이죠. 이게 연살이 인기살이다. 인기가 있고 천살은 여름에는 축에 연살이 왔을 때 천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환경적으로 표현했을 때 염라대왕이라고 해요. 염라대왕이 왔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그러한 환경에 처해서 내 의지대로 뭘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시대에 요 때는 그 환경에서 처한 환경에서 순응하면서 사는 게 좋다 이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망신살은 요거는 싸움살이라 그래요. 열심히 그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할 때도 있고 망신당할 때도 있고 요런 그런 때니까 하여튼 간에 요 때는 가을에는 열심히 이렇게 생활을 한다. 그렇게 하고 겨울에는 육해살이니까 건강에 조심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한테 질병이 걸릴 수 있는 이러한 환경에 처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여기 같은 경우에 이 12신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운에서도 대입해 볼 수도 있고, 이거 지금 띠를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무슨 개운 방법이라든지, 이 사람이 잠은 어떤 방향으로 타면은 좋은 방향이고 반한살 방향으로 잔다. 그러면 잠은 어떤 방향으로 자면 좋을까요? 그러면 이 사람이 묘띠니까 묘는 삼합의 해묘미로 가면은 해묘미다. 해묘미의 반한살은 진이거든요. 진. 그럼 우리가 방위로 봤을 때 이게 북이고 동서남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진사궁이란 말이에요. 진사궁이니까 동남 방향으로 이게 침대를 놓고 머리를 이쪽으로 두고 자면은 건강이라든지 행운이 따르는 그런 잠의 방향이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고, 이사 방향이라든지 우리가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문을 어떤 쪽으로 나누는 게 좋고, 내가 병이 났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면은 가면 좋고, 내가 돈이 없다 그러면은 무슨 띠를 만났을 때 이 사람한테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내가 현재 처한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네, 이러한 것도 알 수가 있는 요 12신살이라는 건 아주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시운법에서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12신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12신살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내정법이라든지 일진에서도 이렇게 또 12신살은 사용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12신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걸 보면은, 우리가 12신살의 기본 개념은 지지 대 지지다. 지지 대 지지와의 관계다. 예, 이렇게 지지와 지지와의 관계인데, 우리는 그 천간과 지지라는 게 있죠. 천간은 오행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지지 관계는 시간과 방위의 관계이기 때문에 계절의 운행으로 보시면 돼요. 계절의 운행. 지지라는 것은 계절의 운행에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우리 12지지에서 봄은 인묘진이고요. 여름은 사옴이고, 가을은 신유술이고, 겨울은 해자축이다. 네. 그래서 이게 12신살의 적용은 삼합으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삼합. 이 삼합이라는 것은, 자, 봄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봄에 제일 왕성한 시기가 인묘진의 요게 2월 달에 이렇게 음력 2월 달에 이렇게 제일 봄의 기운이 왕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묘를 두고, 여름은 오가 기준이고요. 가을은 유가 기준이고, 겨울은 자가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이 봄을 만들기 위해서는 겨울부터 그 기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있는 해를 당겨와서 그리고 다음 계절인 여름에 마지막인 미가 여기에 오면은 봄은 완성이 돼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해묘미가 봄에 대한 삼합입니다. 그래서 봄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이고, 여름이라는 것은 화의 기운이고, 가을은 금의 기운이고, 겨울은 수의 기운인데, 우리가 오행은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가 계절로 따졌을 때는 목생화, 화생금이 되죠. 화생금, 금생수 이렇게 갑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해묘미. 자, 이 여름을 이루기 위해서는 삼합의 운동은, 자, 여름에 앞전의 계절인 인을 가져오고요. 여름의 중앙을 가만히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계절인 술을 당겨오죠. 인호술. 네. 이렇게 하면은
하의 삼합을 이루고 가을은 앞 계절인 사가 오고요. 다음 계절인 사유축.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을의 삼합을 만들고요. 자, 겨울은 앞 계절인 신을 가져오고 또 다음 계절인 봄에 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해묘미가 봄에 목의 기운이고요. 목기가 되고, 요거는 화기가 되고, 이거는 금기가 되고요. 이거는 수기가 된다. 이렇게 해서 삼합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12신살은 이렇게 삼합의 기운을 적용을 해서 하는 건데, 이러한 기운들이 서로 모여서 어떠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이게 우주의 원리는 건드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운이 왔을 때 원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서로 간의 모양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는 건데, 자, 그러면은 12신살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그걸 보면은, 우리가, 여름 태생이라고 보면, 여름 태생이라고 봤을 때, 자, 여기에 인호술이죠. 인호술이면은, 인호술 전에는 해묘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은 사유축이 있었고요. 인호술의 반대는, 화의 반대는 수니까 신자진이 있다 이거죠. 신자진. 이렇게 삼합으로 이렇게 12신살은 삼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삼합을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보고자 하는 그게 띠의 기준이 여름인가 겨울인가 봄인가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은 기준을 여기서 줬을 때 그러면은 인호술이기 때문에 인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이렇게 12지지를 했을 때 요게 지살이 되죠. 지살이고 요게 연살, 월살, 망신살, 장성살, 반한살, 역마살, 육해살, 화계살. 요거는 겁살이고요. 요거는 제살이고 천살입니다. 네. 이렇게 이 사람이 만약 내 띠가 보고자 하는 띠뿐만 아니라 내가 기준을 잡는 그게 화기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인오술에 이러한 글자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인을 기준으로 해서 인묘, 진, 사오미 이렇게 순서대로 쭉 나가면 되죠. 그래서 진연월, 망장반, 영육화, 급제천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암기해야 되니까 보면은 인 같으면은 지살이라 그래요. 지살. 그리고 묘는 인오술의 장성살이고요. 요거는 술은 화계살이죠. 화계. 그래서 지장화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지장화. 그리고 지살의 앞에 있는 게 요게 뒤로 오면은 천살이 되죠. 요게 축이 앞에 오니까 여기 뒤에 이렇게 앞으로 연결되니까 축의 천살입니다. 천살. 지살의 앞에 있는 거는 천살이다. 그리고
지살의 뒤에 있는 거는 연살이고요. 이렇게. 예, 이렇게 외우시고. 또 장성살의 앞에 있는 거는 망신살이고, 뒤에 있는 거는 반한살이고, 육회살 앞에 있는 것은 신유술, 역마살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하계살. 그리고 제살의 앞에 있는 것은 급살이고 뒤에 있는 것은 천살이고요.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서 지살을 극하는 거, 지살에 극하는 거는 역마살이고 장성을 극하는 거는 제살이고 하계를 극하는 거, 하계를 급하는 거는 월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되 보면은 삼합의 관계로서 우리가 지장화를 외우시고 뒤에 오는 앞에 오는 거는 지장화, 요거는 망육천이 돼요. 전 단계에 있는 거는 오늘 금년반이고요. 금년반. 요거는 반대 쪽은 역재월. 예.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게 이제 부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을 봤을 때는 내 윗그룹이 되는 거예요. 윗그룹. 그러니까 식상의 그룹이 되죠. 식상 그룹. 이 사람들은 내가 받들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범띠인데 내 자식이 뱀띠다. 그럼 이 뱀띠는 내가 항상 이렇게 받들어줘야 될 그런 개념의 그 상황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반한살띠다. 그러면 이 자식이 내한테 아주 그 봉사적이고 내 밑에 그룹이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그러한 개념으로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반대 그룹은 요게 역재월이 되는 거죠. 역재월. 요 사람들은 내하고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 한 환경이 이루어져.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장화, 망육천, 금년반, 역재월 이렇게 외우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주라든지 이렇게 운의 판단에서 사용을 하면은 아주 그 유용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흘러가지만은 12 지지의 순서로서는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가 이게 분류를 해가지고 그룹별로 이렇게 했을 때는 삼합의 원리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내 위의 그룹이고 이거는 나의 그룹이고 그러니까 쉽게 보시면 이게 지금 인호술이니까 내가 지금 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보면은 이게 지금 지살은 움직이는 살인데 지살은 움직임을 같으면은 내가 여기서 있는 내 행동이니까 내가 직접 움직이니까 이산화 이동이라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이게 지금 역마살이라는 거는 내 반대 그룹에 있기 때문에 역마살을 우리는 어떻게 봐요? 역마살이 왔을 때는 나는 움직이고 하는 생각은 없는데 타인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떤 다른 데로 발령을 낸다든지 이게 타의에 의한 그런 이동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역마살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지살 장성 이렇게 나가는데 이러한 것은 관련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사례라든지 보면서 앞으로 그 사주 풀이를 하면서 하나하나 이제 설명하도록 하는데 다음은 이제 시운법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시운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운법은 그 사람의 탄생 시만 알면 되니까 예제를 한번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그 항상 수장법으로 손을 기준으로 이게 또 12신사를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시운법에서 이제 예제를 보면은 만약에 사시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사시에. 이 사람이 탄생 시간이 사시에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 26세고 4월 2일 날 4월 2일에 지금 사시에 이 사람이 무슨 계약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요때 시간을 보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우리가 왼손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왼손을 이렇게 그리면은 여기에 이제 자 12 지지를 넣는 거죠.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그 이제 우리 손을 자기 손에다가 이렇게 이제 짚으시면 돼요. 이게 손을 기준으로 해서 짚으시면은 자 사시니까 이게 이제 시작하는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이 자 사시다. 사시에서 시작해서 26세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한 바퀴 돌면은 처음에는 꼭 13번째가 옵니다. 그 다시 여기서부터 했을 때는 여기를 세지 않기 때문에 12개가 돼요. 12가 되고 다시 또 돌아오면 또 12가 되죠. 12를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20, 25, 25에 12, 30 여기에 오면은 여기가 다시 37세 이러는 거예요. 37, 26세니까 거기까지 갈 수 필요 없고 25세, 26세죠. 26세니까 여기 5가 되죠. 그러면은 5는 올해 해운이 되는 거예요. 해운. 올해 해운이 된다. 원래 이 사람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서 시운법을 알 때는 각 시운법에 그 기륭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기륭 위치. 기륭 위치는 자가 기인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궁에 대한 위치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왔을 때 당도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딱 이 궁의 기륭의 위치만 알면은 아주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여기 자 같은 경우에는 기인수가 있고 기인수에는 기인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혼자는 결혼도 할 수가 있고 동업자는 스폰서가 생기고 건강은 대체로 좋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요 축은 호사다마라 그래요. 호사다마.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는데 그 좋은 일을 하는 중에 마가 끼울 수 있다. 그래서 크게 안정적이나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 안정적이나 구설을 조심해라. 그리고 미혼자는 결혼도 할 수 있고 스폰서도 생기고 이것도 그 또 좋은 그런 때죠. 그리고 이는 여기 변동수라 그럽니다. 변동수. 요 자리에 왔을 때는 어떻게 이동할 수 있는 그리고 만약에 무슨 합격이라든지 승진 이렇게 변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묘를 봐서 묘는 요게는 불길수라 그래서 자불안석격이고 함부로 움직이지를 않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불길한 기운이 도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파산수. 파산수는 이혼이라든지 또 투자했을 때는 투자가 잘못된다든지 그렇고 능력도 그때 되면은 내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요런 때가 됩니다. 파산수고 요게 사죠. 예. 사는 우한수가 됩니다. 우한수라는 거는 건강 재물 이제 우한이 이제 조금 걱정되는 것 있지만은 요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환의 계기가 되는 요런 때가 되고요. 요 오는 요 기인수로서 이 기인수는 최고의 이때는 여기서 이제 변화까지 올 수 있는
만나지만은 이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좋은 한 단계 업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에 쪼고요. 요 또 너무 좋으면은 또 안 좋은 길도 있으니까 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많이 아플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세상에 좋은 기회 때다 보니까 넘치면은 뭐라도 기우는 게 있으니까 이때는 너무 좋아하는데 내 운이 안 좋게 느껴진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이렇게 될 때는 그 사람이 또 도둑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하여튼 간에 하여튼 최고 좋은 그런 때입니다. 요 미는 원행 길수죠. 원행 길수. 원행 길수는 어떤 여행이라든지 출장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때고 요때 원행수가 났을 때는 지방에 발령 나더라도 가면은 거기서 다시 승진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행운의 때가 되고요. 요 신형 같은 경우에는 지연수가 됩니다. 지연수. 지연수라는 거는 모든 일이 지연이 되고 이 여때 왔을 때는 참고 기다리다 보면은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그렇고요. 요 유는 문서길수. 문서길수로서 문서에서 매매라든지 학위를 딸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됩니다. 여기도 기운이 되고요. 술은 손재구설수로서 이때는 안 좋은 수가 되니까 이때 이제 빚보정이라도 서면은 이때는 받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고요. 구설 손재수가 생깁니다.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기서 해는 신병수라 그래서 본인의 건강에도 안 좋고 주변에다 상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이제 26세에서는 기인수죠. 이게 올해는 기인수고요. 해년운은 오기인수다. 기인수고요. 자, 그러면 이제 4월 달이니까 여기서 4칸 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문서길수가 되죠. 월우는 이로써 문서길수. 오늘은 하나, 둘 해서 이루는 술로서 손재구설수 이렇게 오고요. 지금 시에는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사시니까 여기서 술에서 자축인묘 진사 묘파성 파산수가 있다. 이렇게 해와 월과 일과 시 이렇게 각 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그 운을 선택해서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시만 가지고 우리가 손에 넣어서 이렇게 그 해당 기간만큼 숫자만큼 이동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기둥의 위치를 넣어서 요걸 항상 가지고 있으면서 요 모양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요걸 짚으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해운이 기운수니까 원래 하면 좋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묘, 진, 사 3년 전까지만 해도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3년 전에 뭘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면은 원래 하면은 모든 일이 좋아진다. 근데 그 때 중에도 그 올해 중에도 무슨 달에 했으면 좋겠느냐? 그러면 여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문서 길수가 왔으니까 이때도 무슨 집을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일운을 보니까 나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일날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일운이. 손재구설수가 있으니까 손재구설수 이 일을 오니까 요 앞에 했을 때 이 일날 하지 않고 1일날 하면은 문서 길수가 있으니까 무슨 매매 계약이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요때는
아주 좋게 잘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슨 일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기륭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나오는 것보다는 이러한 환경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때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는지 요거를 12신살로 넣으면 풍부한 해석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본 12신살은 여기서 12신살을 넣어보면은 자 그러면은 12신살은 이 사람이 사시생이란 말이에요. 사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12신살은 항상 삼합의 논리로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금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유축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사유축. 사시니까. 네. 사유축의 이 사람은 뱀띠나 뱀시에, 사시에 태어난 사람이나 유시에 태어난 사람이나 축시에 태어난 사람은 공동적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는 사유축의 개념이다. 그래서 이 사유축이기 때문에 자, 해운에 갔을 때는 기인수를 만나는데 자, 지살 다음에는 연살이라 그랬었죠. 연살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기인의 도움을 받는데 연살이다 보니, 연살은 여자의 도움을 받을 수, 인기살이니까 여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이러한 연살, 인기살이기 때문에 인기살에 오는 이러한 기인을 만난다 이거예요. 그 환경이 되면은 다른 사람의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좋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살이 해운에는 되고요. 그 다음에 월운에 갔을 때 문서길수인데, 그러면은 문서길수가 유에는 장성이란 말이에요. 장성. 여기서 지금 장성이죠. 사유축에. 장성의 기운이 있다. 장성. 내가 이때는 왕성하게 직접 활동을 해서 문서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루어지니까 내 기운이 최대한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때가 되고요. 일운에 봤을 때는 손재 구설수가 있다. 그러면 술이잖아요. 술, 유술. 반한살인데 이때 반한살은 어떻게 오냐. 반한살은 내가 편안한 거예요. 내가 너무 편하다 보니까 손재 구설수가 생길 수 있다. 만약에 일운에 이일날 계약을 했을 때는 손재 구설수가 나왔는데 이때 환경은 어떻게 되느냐. 반한살이다 보니까 내 환경이 너무 편한 거예요. 편하다 보면 너무 방심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반한살의 기운이 오고, 시운에서는 묘가 왔으니까 이게 장성을 극하는 제살이 왔죠. 제살. 제살은 중단살이라는 거예요. 중단살. 제살은 자, 제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환경을 전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장군을 치는 이게 적병들이란 말이에요. 적병들. 지금 환경이 적병들이 와가지고 적병들이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파산수와 이렇게 해서 우리가 12신사를 적용을 해서 운을 봤을 때는 풍부한 우리가 대화의 연결고리가 되니까 12신사를 적용하는데, 12신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다음에 또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12신사라는 건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우리가 운세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